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사용자 지침도 없는데 그냥 알아서 이렇게 글을 써줍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봐야 할 때는 1방문자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1방문자를 보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에어서치 스마트 블록에 잡히면서 상단 노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솔션스타 아나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부 채널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다양한 수익화 모델을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정보들을 오래전서부터 제공해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아나부 채널에 들어오셔서 재생 목록별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수익화 모델을 선택하셔서 시청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양한 수익화 모델 중에서 제가 45가지의 수익화 모델도 소개를 해 드렸어요. 여러 미니 무료 강의를 통해서도 소개를 해 드렸고 1000명 넘는 분들이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다양한 수익화 모델 중에서 블로그 수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전하는 블로그 수익화의 정보 영상들 꼭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중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본문 내용만 입력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SEO 최저가 블로그 글을 작성합니다. SEO 최저가 제목을 이렇게 5가지를 알려줬어요. 지금 SEO 본문 요약은 블로그 글의 시작으로 이 글을 쓸 겁니다. 간단하게 챗GPT 고급 활용 프롬프트를 통해서 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대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 여러분들의 통장과 여러분들의 주머니에는 소소하지만 혹은 그 이상의 수익으로 용돈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글 쓰는 방법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세요. 챗GPT 고급 활용 프롬프트로 여러분들이 20분에서 30분만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혹은 워드프레스 이 3가지의 중복 유사 문서 없이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서로 간의 교차 트래픽을 통해서 방문자도 극대화되겠죠? 지금 먼저 간단히 보시면 제가 본문을 입력하겠습니다 했더니 본문을 입력해 주시면 그에 따라 SEO 최저가 블로그 글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보도자료 관련된 기사 내용의 본문을 입력했고요. 그와 함께 자, SEO 최저가 제목에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가 포함된 SEO 본문까지 작성해 줍니다. 대단하죠? 목차 또한 본문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목차를 구성해 줬고요. 목차 없이 블로그 글을 쓰셔도 되겠죠? 특히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목차는 티스토리 블로그로 쓸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사용자 지침도 없는데 그냥 알아서 이렇게 글을 써줍니다. 대단하죠?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이렇게 커스텀 인스트럭션스 기능을 이용한 겁니다. 미리 사용자 정의 지침을 해놓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챗GPT 4.0 모델에서 가능한 거지만 제가 좀 이따가 4.0이 아니라 3.5 모델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먼저 이렇게 메일을 봤더니 추석 연휴 6일 고민하지마 MBTI별 서울문화 행사 추천. 이 글을 쓰면 사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키워드만 잘 선정하면 상당한 유입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서울시청 뉴스레터를 신청해 놓으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고민 없이 뉴스레터를 먼저 보면서 키워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청뿐만 아니라 복지로 사이트, 정부24 사이트, 여러분들의 지자체 사이트의 뉴스레터를 설정해 놓으시면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 괜찮네 보시면서 뉴스레터 제목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글의 소재를 찾을 수 있고 또 키워드도 연상할 수 있겠죠. 때로는 글의 소재나 키워드 선정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뉴스레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 6일 고민하지마 MBTI별 추석문화 행사 클릭해 볼게요.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한번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있죠? 저는 이 기사 내용 중에 이 텍스트 부분을 가져온 겁니다. 이 내용들을 좀 더 새롭게 다시 구성을 하고 필요한 경우 중요한 글의 내용은 일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 한 1분 동안 문단만 이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이 내용을 챗GPT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블로그 글 작성을 요청할 겁니다. SEO 최적화 제목을 이렇게 5가지를 알려줬어요. 지금 SEO 본문 요약은 블로그 글의 시작으로 이 글을 쓸 겁니다. 현재 본문 내용은 거의 99%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력한 텍스트 기반 안에서 가져온 본문 요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먼저 네이버 블로그에 글 쓰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워드프레스건 티스토리 블로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내용대로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목차 생성이 되었다면 목차별로 티스토리 블로그, 워드프레스를 작성하시면 SEO에 좋겠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이왕이면 저는 이 5가지 중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을 대충 정하면 안 되죠. 저의 메인 키워드는 2023 추석 연휴고요. 서브 키워드는 추석 연휴 서울문화행사.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총정리, 모험 이런 경우로 되어 있을 때 비록 키워드 사용에 순위권이 밀려서 10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에어서치 스마트 블록에 잡히면서 상단 노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키워드인 총정리, 모음, 리스트 이런 내용으로 뒤에 제목글을 작성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2023 추석 연휴의 키워드 상태를 보겠습니다. 저는 판다랭크에서 볼게요. 자, 분석을 해볼게요. 네, 24,670 월 검색량이 상당히 많죠. 반면에 총 문서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월 검색량도 많은데 문서수도 상당히 많네요. 하지만 이 문서수는 허수 문서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수라는 것은 2023 추석 연휴와 딱 맞는 것이 아니라 2023 따로 추석 연휴 따로 이런 식으로 구성된 문서수가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봐야 할 때는 1방문자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1방문자를 보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방문자를 보면 325명, 274명, 392명 보시다시피 지금 제 블로그라면 충분히 상단 노출이 가능한 그러한 블로그들로 되어 있네요. 보시면 13명도 있고요. 27명도 있습니다. 반면에 월 검색량은 24,670이나 돼요. 자, 그럼 충분히 써볼 수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MBTI라는 키워드, 서울문화행사라는 키워드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사실은 서브 키워드까지 포함하면은 그 검색량은 상당 부분 나올 겁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GPT 3.5 모델,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바로 그 챗GPT 모델입니다. 이렇게 본문 내용을 쭉 입력했더니 자, 보세요.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그냥 본문 내용만 입력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SEO 최저가 블로그 글을 작성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키워드들을 메인 키워드로 사용했습니다. MBTI별, ESFT, ENFP 문서를 분석해서 이렇게 MBTI별 서울문화행사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사실 원래 본문 내용은 이렇게 문화 행사들의 리스트만 있습니다. 블로그 글은 이렇게 보기 쉽게 각 MBTI별로 해당하는 서울 문화 행사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바로 블로그 글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MBTI별 2023 추석 연휴 서울 문화 행사에 대한 블로그 글이 이렇게 잘 작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이고 그 아이디어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말은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고급 활용 프롬프트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정보성 글을 작성하고 SEO 최저가 글을 작성하는 데는 고급 활용 프롬프트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네, 지금 제가 입력한 본문 내용을 다시 재구성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기 좋게 정리해주는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진짜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을 아껴가면서 여러분들의 글들이 상당 노출되면서 글도 최대한 쓰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겠습니까? 자, 이렇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3.5와 4.0 버전에서 나온 블로그 글들 모두 다 퀄리티는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에는 이 GPT 3.5에서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이용해서 작성한 글을 블로그 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복사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죠, 글이. 상당히 글이 깁니다. 여기 보시면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다 추출해 줬어요. 여기까지죠. 자,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모장에 한번 복사 붙여넣기를 한 후에 이 이야기는요, 이건 마크업 언어들을 떨쳐내는 겁니다. 뭐 HTML, CSS 코드들을 떨쳐내고 털어내고 실제 본문 글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본문 글을 썼습니다. 현재 쓰여진 본문 글을 알아볼게요. 전체 2000자, 한글 1659자, 영어 156자, 숫자 196자. 자, 어떤가요? 토탈 약 2000자 정도의 글을 쓰게 됐죠. 충분한 컨텐츠입니다. 자, 2000자 정도의 글을 지금 단 2분 만에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 보고 계신 텍스트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구성을 해줘야 할 겁니다. 네, 잠깐 손을 봤는데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죠. 네이버 블로그는요. 이렇게 ESFP 1번 추석 명절 연휴 계획이 뭐예요? 하루하루 즐겁게 라는 테마에 이렇게 다양하게 MBTI 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 ENFP에 적합한 내용. 하지만 MBTI하고 관계없이 사실 이 내용들 중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면 좋겠죠. 너무 많으니까 내 성격 유형을 알면 좀 더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기획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 글만, 네이버 글만 한 20분, 25분 정도 작성을 하고 나머지 10분씩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이렇게 이 글을 챗GPT로 재구성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챗GPT를 활용한 SEO 최적화 블로그 글, 티스토리와 워드프레스 관련 블로그 글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나브 애드센스라든지 계속 올라오고 있었던 다양한 챗GPT 관련된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미지를 사용할 때 이렇게 보도자료에 있었던 이미지들을 가공해서 사용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 혹은 소정의 비용으로 풍성하게 이미지를 쓸 수 있는 사이트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 행사라고 치니까 이게 다양한 문화 행사 관련된 이미지들이 있죠. 이 중에서 좀 테마 이미지, 사실은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괜찮겠습니다. 그쵸? 또 한국을 기반으로 하니까요. 너무도 많은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이미지들을 선택하셔서 중간중간에 이미지 삽입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화를 위한 기본 세팅을 해놓고 블로그가 됐던 그 무엇이 됐던 어떠한 SNS 플랫폼이 됐던 빨리빨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나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